안녕하세요. 하은학스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월 1,000만 원 벌기, 오후 6시 사장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가이샤오 야메즈니 오쿠만 초자, 회사를 간두지 않고 억만장자, 정보 기업가 입문, 미국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포프레너라는 단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도 아직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정보 기업가, 근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이 아니고요. 일으키다의 업자니다 보니까 창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보 창업가 이런 표현이 더 맞고요. 근데 뭐 말투로서는 정보 기업가가 훨씬 더 익숙하겠죠. 그리고 또 인포프레너, 뭐 1인 지식기업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번역도 사실 옛날에 이 번역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제목을 바꿔서 최근에 다시 또 나온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도 사실은 정보기업가란 말이 처음으로 쓰여졌고요. 이게 2004년이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제가 원본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았고 또 이것을 한국에서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조차도 한 15년 전에 그랬다는 건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가 됐고요. 또 우리도 지금은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1인 지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스스로 버는 거다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스스로 벌어지는 건다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정보기업가로서 비즈니스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가능성 있는 고객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을 모아놓고 상품을 팔고 돈을 번다. 그 돈을 벌게 되면 그 이익에서 또 투자한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규칙대로, 이 원칙대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고객을 모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상품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이 벌릴 수가 없고 자꾸 돈을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 있는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고객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보 기업가의 원조가 있는데요. 데니스 케네디, 뭐 댄 케네디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이 댄 케네디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간다마 서노리가 초창기에 이 댄 케네디의 책을 번역을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댄 케네디 하면 다이렉트 마케팅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이 정보 기업가의 원조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키노라는 사람은요, 이 댄 케네디의 억만장자의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에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사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돼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꼴로 세를 바꿔서 지금 9세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쓴 책보다 이댄 케네디의 책을 번역한 게 더 잘 팔린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기업가가 아니라 저는 정보 창업가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을 하는, 이 업을 일으키는 건데 결국 정보를 이용한 창업가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동차 판매왕이 뭐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이 차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데도 1년에 100대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영업사원인데 그러면서도 차를 잘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 이야기는 전혀 하나 안 해도 되는 1년에 차의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서도 1년에 100대는 너끈히 파는 방법이라는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려서 오히려 자기가 차를 파는 것보다도 이 차를 파는 방법론 자체가 더 많이 팔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정보 창업가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정보를 판다는 발상을 그때까지는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게 한 15년 정도부터 이 마키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보 기업가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와서 카테고리를 갖고 온 거죠. 키워드를 갖고 와서 그게 상당히 그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정보 비즈니스의 세 가지 스텝으로는 일단은 뭐가 팔릴 건지 팔리는 정보의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팔리는 정보를 잘 패키징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팔리는 정보를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샐러리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하다 보면 스스로 혼자 벌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부업이 됐던 아니면 이런 정보 창업이 됐던 뭔가 시작을 해서 해보는 가운데서 이게 내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당장에 바로 회사를 간두고 창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보 창업가로서 시도를 해보고 혼자서 벌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겠죠.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서 사라져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또 장이 있습니다. 보통 샐러리맨은 이렇게 창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샐러리맨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다른 그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 그런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고객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고객이 중요한 건 알지만 당연시 되듯이 그냥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되면 바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부업의 형태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광고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했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했던 내가 잘하는 분야인 마케팅과 막대한 그 정보, 책을 통해서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온 그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착안해서 정보 기업가로서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요했던 게 다이렉트 마케팅 지식이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다이렉트 마케팅은 한국에서는 그닥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물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제대로 활용해서 널리 활용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일 그 첫 번째 타자로 뽑히는 사람은 간다마 사노리입니다. 근데 사실 또 간다마 사노리는 댄 케네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물론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간다마 사노리는 미국에서 이 다이렉트 마케팅의 원소스를 갖고 와서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간다마 선언을 통해서 또 한국에 갖고 와서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큼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한 15년, 20년 뒤쳐서 일본에서 대박이 나고 또 일본에서 한 15년, 20년 뒤쳐서 그때 사용됐던 마케팅의 수법이 한국에서 대박 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물론 왜 이렇게 시간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하고 굉장히 마케팅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들어왔을 때 먹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물론 그 어떻게 접목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반대로 10년, 15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이런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15년, 20년이 흐른 상태에서 그 본질적인 것만 잘 활용을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은 그래서 퇴근 후 돈 버는 1인 기업 하기 뭐 이런 메일 매거진을 통해서 혹은 이런 정보를 유통하면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창업의 묘미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책을 소개하셨던 담임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르침을 청하라는 겁니다. 뭐 사실은 돈을 내고 비싼 세미나를 듣는 것도 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1대1 코칭을 받던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굉장히 막대한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지불해서라도 가르침을 청하고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드 액션 같은 경우도 제가 비싼 비용을 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어, 리딩 퍼실리테어의 양성 강좌를 듣고 3년 전이면 그러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투자할 거는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마인드의 친구들을 가져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 마인드를 갖고 뭐 꼭 부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자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그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져야지만 부자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그 가난한 마인드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다 보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데 시간을 더 쓰고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샐러리맨이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의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만드는 구조가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 이런 어떤 그 겸업을 하면서요, 부업을 하면서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정보기업가를 하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내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제대로 비로소 어떤 이런 창업의 묘미가 살려진다는 겁니다. 사실 정보기업가의 핵심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강가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사고의 구도가 잘 짜여져 있고 설계도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의 이미지가 딱 있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설계도 내지는 이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품 제공의 발상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상품을 통해서 혹은 내가 역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어떤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면 고객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보통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 이런 것하고 정보 사업은 이 사고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고의 프레임워크가 뭔지 먼저 생각하고 그 구도를 확실하게 짠 다음에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캐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캐시가 실제로 돌아오는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캐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 캐시 포인트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 캐시 포인트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캐시 포인트가 돌아가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지금은 홈페이지를 만들기가 쉽죠. 아니면 블로그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걸 짬뽕을 하지 말고 한 가지 테마는 한 가지 도메인, 그러니까 한 가지 테마를 하나의 어떤 도메인으로 표현해서 만들어서 표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원 테마, 하나의 테마가 하나의 어떤 그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이요. 그리고 고객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내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바로 정보기업가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딱 찍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해서도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게 이거다라는 그 전문가를 항상 찾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매칭이 되면 정보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고객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 굶주린 고객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굶주린 고객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리는 이 상품 잘 팔리겠네? 그 상품을 찾지 말고 내가 팔 수 있는 어떤 고객이면 이 팔 수 있겠네. 굶주린 고객한테는 팔 수가 있겠죠. 물이 됐던 밥이 됐던 어떤 것에 굶주리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고객을 찾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내 제일이라고 호언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도 될 수도 없고 뭔가 폭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좁고 깊은 울트라 칼테고리 아주 좁고 깊은 그러니까 니치 마켓을 찾아서 내가 그 전문가 예를 들면 단순한 독서 전문가가 아니라 뭐 3, 40대 은퇴 대상을 위한 그런 전문가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30대 여성을 위한 전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나가서 확실하게 타겟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든 남한테 맡겨서 돈을 버는 시스템 발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 오너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거는 다 아웃소싱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팀워크로 일을 하고 협업으로 일을 해야지만 일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정보기업가가 반드시 아니면 1인 창업기업가가 1인 기업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하되 사업은 혼자서 하더라도 사업상으로는 직원은 나 혼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아웃소싱과 그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보기업가가 되는 7가지 스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천을 만든다. 미천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미천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 이거 뭐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이죠. 이 정도만은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미천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미천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길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칭할 수 있는 굶주린 고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이밍 정략인데요. 아주 독특한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네임만 딱 들어도 이거는 확실하네. 제가 하고 있는 리드 포 액션만 해도 리드 포 액션, 행동하는 독서,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실한 네이밍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컨텐츠를 그냥 판매를 할 경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패키지화해서 패키지된 상품으로서 판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미디어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홈페이지, 예를 같으면 한 테마에 한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 채널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좋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미디어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철저한 자동화, 내가 일을 안 해도 놔두더라도 24시간 돌아갈 수 있고 24시간 판매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정보기업가가 될 수 있고 이 정보기업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사실은 예전에 나왔을 때는 저도 일본어 원서로 2004년인가 읽어봤습니다만 인포프레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정보기업가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유튜브가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많은 미디어 채널이 열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샐러리만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조차도 지금은 부업을 장려합니다. 겸업을 장려하고 평생 직장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런 정보기업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은 우리 모두한테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리뷰는 이 정도로 그치고요. 이런 책들도 앞으로는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면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